안녕하세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축성골격, 즉 척추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임상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죠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 9-1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흉곽, 골반,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하는 목뼈, 허리뼈, 흉곽에는 그 가슴뼈, 흉추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경추는 7개가 있고 흉추는 12개가 있고 요추는 5개가 있고 그 밑에 청골, 비골 이렇게 있는데요. 이제 두개골은 타원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타원 모양이고 뼈들이 이렇게 얹어진 모양이죠.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에요. 이 얹혀진 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차례로 움직이면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흉추 같은 경우에는 흉추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늑골이 있죠. 그 늑골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2개의 관절이 붙어요. 이 바디에 한번 붙고 힘들게 이렇게 붙고,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2개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2개의 관절을 축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늑골의 움직임인데,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. 이게 이제 양동이 손잡이 움직임이라고 해요. 결국 흉추나 늑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슴을 보여주는 거죠.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겁니다. 이 흉추는 움직임보다는 이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데 한 90%를 할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쭉 넘어가서 9-6은 이제 늑골을 말하는 거고, 9-8 척추는 S자형으로 됐죠. 경추는 앞으로 나오고 흉추는 뒤로 가고 요추는 앞으로 가고 골반, 그러니까 꼬리뼈, 천추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, 흉추를 기준으로 본다면 흉추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데 모든 기능을 거의 쏟는다 그랬죠. 그래서 심장, 폐를 담아야 될 공간이 나기 때문에 여기 심장이 있다면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되죠. 그래서 후만이 기본 옵션입니다. 이걸 기준으로 경추 전만, 요추 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흉추가 이렇게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위에 있죠. 근데 흉추는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, 이 머리는 뇌를 보호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대한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경추, 여기서 움직임이 많이 나와야 돼요. 똑같은 게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데, 흉추, 그 다음에 여기 골반이 있죠. 근데 이제 이 골반도 생식기, 즉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또 굉장한 안정성이 필요해요.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5개의 요추에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. 이런 특징들을 잡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많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경추, 요추라고 했을 때 척추 전체를 신전한다고 봤을 때 목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꺾이죠. 그럼 여기서 목에서는 과신전되고 허리도 과신전되는데, 이 흉추는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최대 신전을 했을 때는 흉추는 그냥 일자로 펴지기만 한다. 절대 이거를 넘어서 가지 않습니다.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. 반대로 굴곡을 했을 때는, 굽힌다고 했을 때 여기 경추도 굴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추도 굴곡이 일어나고 흉추도 굴곡이 일어나죠. 근데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는 흉골과 늑골이 있죠. 이 흉골과 늑골 때문에 굽히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흉추의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요추나 목에서 좀 더 많이 나오게 한다. 그래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을 보충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쭉 넘어가서 그림 9-9 중력선
그림 9-10 자세 형태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력선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 편합니다. 머리 쪽에서 이제 유양돌기라고 해가지고 귀 밑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. 그리고 쭉 내려와서 2번 천추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2번 천추는 뭐냐면은 허리뼈 밑에 청골이 있는데 청골 천추라고 하는데, 청골도 어렸을 때는 그 척추처럼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. 그게 이제 나중에 합쳐지거든요. 이 나눠졌을 때의 두 번째 뼈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고관절 뒤쪽, 그리고 슬관절, 무릎관절의 앞쪽, 발목의 앞쪽, 그렇게 되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유양돌기에서 쭉 내려가지고 2번 척추 앞쪽, 고관절 뒤쪽, 슬관절 앞쪽, 그 다음에 족관절 앞쪽인데 조금 위에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바른 자세의 기준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자세를 측정할 때 기준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,